한화 이글스의 1라운드 좌완 유망주로 입단했지만 7년간의 긴 기다림에도 결국에는 방출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한화 이글스의 육성 실패로 볼 수 있는데요. 한편 한화 1라운드 잔혹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망주로 입단한 하주석 또한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한화 이글스가 계속되는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하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이유를 육성 시스템의 실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상위 지명으로 팀에 들어온 선수들이 현재 한화 이글스 팀의 핵심으로 성장해야 하지만 그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팀은 지속적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암흑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탑고를 졸업한 이승관은 고등학교 시절 처음에는 중견수로 활약하다가 고교 3학년 때 투수로 전향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201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좌완 투수 중 가장 먼저 선택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투수로 전향한 후에는 최고 시속 148km의 강력한 패스트볼을 구사하며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이러한 발전은 그가 1차 지명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지명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투수로 전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투구 폼은 와인드어프, 오른쪽 다리를 멈추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의 투구 스타일을 연상시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초기에는 팔의 힘이 충분했으나 기술적인 면에서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프로에 입단한 이후에도 투구 폼이 자주 바뀌며 밸런스 문제로 제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그의 투구에 불안정성을 가져왔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상무에서 군 복무를 마친 후 2021년에 팀에 복귀했을 때는 와인드어프 몸을 비틀며 던지는 독특한 투구 폼으로 전환했는데요. 하지만 이 새로운 투구 스타일로도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퓨처스리그의 코칭 스태프는 투구 폼의 교정을 시도했으나 일관된 방향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는데요. 이승관 선수는 다양한 투구 폼의 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그 어떤 폼도 그의 투구에 확실히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빈번한 변화는 그의 투구 기술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2021년 5월 12일 대전에서 열린 NC전에서 구원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1이닝 동안 볼넷 하나를 내주었지만 실점 없이 성공적인 1군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5월 15일 고척에서 열린 키움전에서는 데뷔 첫 선발 등판에서 5개의 안타와 볼넷 하나를 허용하며 6실점으로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대전에서 열린 KT전에서도 4볼넷과 함께 4실점을 기록하며 조기에 마운드를 내려왔는데요. 이러한 부진은 그의 데뷔 시즌을 힘들게 만들었고 총 8경기에서 2패, 평균 자책점 27.00이라는 실망스러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2022년 9월 엔트리 확대 기간에는 1군에 호출되었으나 7경기에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10.13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시즌이 끝난 후에는 호주 프로야구 질롱 코리아에서 경험을 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2군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올해 퓨처스리그에서는 4경기 동안 4이닝을 던져 3개의 안타와 5개의 볼넷, 1개의 사구를 내주며 5개의 삼진을 잡았지만 6실점을 하며 평균 자책점 13.50으로 실망스러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계속되는 부진으로 인해 결국 이승관 선수는 방출 통보를 받고 팀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2018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전체 4순위로 화려하게 프로에 입단했지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팀에서 방출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한화 이글스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지역연고 1차 지명 제도를 통해 매년 주목할 만한 유망주들을 1라운드 상위 지명으로 선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한화의 1차 지명 선수들에 대한 잔혹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민규와 문동주는 하위 세 팀에게 주어지는 전국 지명을 통해 선발된 선수들이며 나머지 7명은 충청 지역 출신으로 지명되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충청 지역의 야구 육성 시스템이 약화되어 유망주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시현은 입단 후 1년 만에 팀을 떠났고 김태욱은 5년간 1군 무대를 밟지 못하고 방출되었는데요. 황영국도 2022년 시즌 후에 방출되었으며 김주현과 변우혁은 트레이드 시장에서 활용되었습니다. 이 기간 한화 이글스에서 1차 지명을 받고 1군에서 활약한 유일한 선수는 김범수였는데요. 지역 육성 프로그램의 부진을 탓할 수도 있지만 한화 이글스의 상위 지명 선수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비록 지역팀의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화 이글스의 상위 지명 선수들은 전면 드래프트와 2차 드래프트를 포함해 일관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상위 지명받은 선수들이 이제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팀을 이끌어야 했으나 이들의 제대로 된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팀의 세대 교체가 지연되었는데요. 이는 결국 한화 이글스의 오랜 암흑기를 더욱 길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2010년에서 2013년 1라운드 지명된 선수 중 현재 한화 이글스에 남아있는 선수는 하주석뿐인데요. 김용주와 조지우는 팀에서 방출되었고 유창식은 입단 5년 만에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되었습니다. 특히 하주석의 경우 초기에 높은 기대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성과는 다소 실망스러운 상황인데요. 하주석 선수는 오랜 기간 동안 뛰어난 운동 능력과 잠재력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이 더디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탁월한 체력과 물리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타격 기술, 볼 판단 능력, 주루 기술, 판단력, 정신력, 집중력, 그리고 침착함과 같은 핵심적인 소프트 스킬들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프로 경력을 쌓으며 수비 능력은 평균 수준까지 향상되어 이를 통해 나름의 수비 기여를 해왔지만 여전히 안정성 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한화 이글스의 계속되는 유망주 육성 실패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